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오미자차인데요. 오미자,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오죠? 맞아요. 실제로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오미자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미자차를 마실 때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 3배로 올라가는 음식이 있고요. 반대로 같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가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음식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아주 천천히 깊이 있게 해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오미자가 좋다니까 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걸 이렇게 마시면 안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께 다 풀어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우선 오미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미자라는 이름, 왜 오미자일까요? 한자로 다섯오, 만미, 시자 이렇게 써서 오미자예요. 5가지 맛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맛, 단맛, 쓴맛, 짠맛, 그리고 매운맛. 이 5가지 맛이 한 열매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신기하죠? 한의학에서는 이 5가지 맛이 각각 우리 몸의 5장기와 연결된다고 봐요. 신맛은 간, 단맛은 비, 쓴맛은 심장, 짠맛은 신장, 매운맛은 폐. 이렇게요. 그래서 오미자 하나로 5장기를 동시에 보양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현대 연구들도 오미자에 들어있는 스키잔드린이라는 성분이 간 보호에 탁월하다는 걸 밝혀냈어요. 항산화 작용도 강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 회복에도 좋아요.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환절기가 자주 찾아오는 시기에는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오미자는 왕실에서도 즐겨 마셨다고 해요. 조선시대 내의원 기록을 보면 임금님께도 오미자탕을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냥 민간 약재가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기던 약재였던 거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미자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오미자차 마실 때 꿀 넣어서 드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많으시죠? 오미자가 워낙 시고 쓴 맛이 강하다 보니까 꿀 1스푼 넣으면 훨씬 마시기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맛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꿀 안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오미자의 유효 성분 흡수를 도와줘요. 특히 오미자에 들어있는 지용성 성분들은 단독으로는 흡수율이 낮을 수 있는데 꿀 같은 천연 당분과 함께하면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미자차에 꿀을 넣는 건 맛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마이너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대추예요. 오미자와 대추, 이 조합은 정말 오래된 전통 조합이에요. 옛날부터 오미자 대추차라고 해서 함께 끓여 마셨거든요. 왜 이 둘이 잘 맞느냐 하면 오미자가 가진 수렴하는 성질과 대추가 가진 완화하는 성질이 서로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 오미자는 기운을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새는 기운을 막아준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기침이 멈추지 않을 때 오미자를 쓰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수렴하는 성질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몸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대추가 그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줘요. 대추는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조화롭게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미자차를 처음 드시는 분들이나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오미자와 대추를 함께 끓여서 드시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위장의 자극도 덜하고 효과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대추는 또 따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오미자차를 마시면서 대추 2-3알을 함께 먹으면 간식도 되고 건강에도 좋은 조합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오미자차에 생강즙 몇 방울 혹은 생강 슬라이스 몇 조각을 함께 우려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정말 좋아요. 오미자가 폐와 기관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목이 따끔따끔할 때, 기침이 나오려 할 때 오미자 생강차를 한 잔 마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70대 어머니를 두신 분이 계신데요. 그 어머니께서 매년 가을만 되면 기관지가 안 좋아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오미자에 생강을 조금 넣어서 차로 드시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해 겨울을 훨씬 건강하게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이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생강을 넣을 때는 생강 맛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조금만 넣는 게 좋아요. 오미자 차 특유의 새콤한 맛과 생강이 매운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향긋하고 독특한 풍미가 나거든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이 맛에 빠지게 돼요. 마이너스. 세 번째는 구기자예요. 오미자와 구기자, 이 두 가지는 한의학에서 정말 환상의 짝꿍이에요.
특히 눈 건강, 간 건강, 그리고 피로 회복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조합이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구기자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간세포를 보호하고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오미자도 간 보호 효과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마시면 간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기자의 루테인 성분은 눈 건강에 좋고요. 오미자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도 많이 보시고 텔레비전도 보시고 눈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리는 조합이에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오미자를 미리 냉침해서 우려낸 오미자 원액에 구기자를 따뜻하게 우린 물을 섞어 드셔도 되고 두 가지를 함께 끓여서 드셔도 돼요. 구기자는 단맛이 살짝 있어서 오미자의 신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마이너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궁합 좋은 음식은 견과류예요. 오미자차를 마실 때 견과류를 곁들이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호두, 잣, 아몬드 같은 견과류들이 좋은데요. 이유가 있어요. 오미자에는 지용성 성분들이 있어요. 지용성이라는 건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성분들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훨씬 잘 돼요.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미자차를 마시면서 견과류를 한 줌 드시면 오미자의 유효 성분이 더 잘 흡수되는 거예요. 또 견과류는 그 자체로도 뇌 건강,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50대, 60대 이후에는 특히 혈관 건강과 뇌 건강 챙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미자차 한 잔에 견과류 한 줌, 이게 아침 간식으로 정말 완벽한 조합이 될 수 있어요. 호두를 특히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호두는 모양이 뇌를 닮았다고 해서 예로부터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미자의 항산화 성분과 호두의 오메가-3가 만나면 뇌와 신경계 보호에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마이너스. 다섯 번째는 감이에요. 이게 좀 우유일 수 있는데요. 오미자와 감의 조합은 특히 폐와 기관지 건강에 좋아요. 감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오미자의 기관지 보호 효과를 강화해줘요. 특히 말린 감, 곶감을 곁들이면 더 좋아요. 곶감은 생감보다 당도가 높고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거든요. 오미자차의 새콤한 맛과 곶감의 달콤한 맛이 잘 어울려서 맛으로도 훌륭한 조합이에요.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감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타닌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감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적당히 한두 조각 곁들이는 정도면 충분해요. 마이너스. 자, 이번에는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들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몸에 좋은 음식을 열심히 먹어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없어지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오미자차와 첫 번째로 궁합이 나쁜 것은 철분제예요. 아니, 음식도 아니고 약이 나온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철분제를 복용하시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빈혈이 있으신 분들, 갱년기 이후의 분들이 철분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미자에는 유기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같은 유기산들인데요. 이 유기산들이 철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철분 흡수를 돕는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C잖아요. 그런데 오미자의 산성 성분은 오히려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오미자차와 함께 드시지 마시고요. 최소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철분제는 공복에, 오미자차는 식후에 드시는 방식으로 시간을 나눠서 드시면 괜찮아요. 마이너스. 두 번째로 궁합이 좋지 않은 건 우유예요. 오미자차를 마시면서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차를 마실 때 우유를 넣어서 라떼처럼 만들거나 아니면 오미자차를 마시고 바로 우유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오미자의 산성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우유 단백질이 응고될 수 있어요.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고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신맛이 강한 과일 주스와 우유를 함께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죠? 오미자차도 산도가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또 칼슘 흡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유를 마시는 주된 이유가 칼슘 보충이잖아요. 그런데 오미자의 산성 환경에서는 칼슘 흡수가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 오미자차와 우유는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해산물, 특히 생굴이나 조개류예요. 오미자차를 마신 직후에 생굴이나 조개를 드시는 건 위생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오미자의 강한 산성이 일시적으로 소화기 환경을 바꿔놓는데요. 이 상태에서 생해산물을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 또는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생굴에는 비브리오균이나 노로바이러스 같은 세균이 있을 수 있는데 정상적인 위산 환경에서는 이런 균들이 어느 정도 억제되거든요. 그런데 산성이 강한 음료를 많이 마신 직후에는 소화기 환경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물론 건강한 분들이 가끔 드시는 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화기가 약하시거나 자주 탈이 나시는 분들은 오미자차와 생해산물 조합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마이너스. 네 번째는 강한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이에요. 예를 들면 고추가 많이 들어간 매운 음식, 카레, 머스타드 같은 강한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들이에요. 오미자 자체에도 매운맛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강한 향신료가 더해지면 위장에 자극이 꽤 강해질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매운 음식을 드신 후에 오미자차를 마시면 위장이 이미 자극받은 상태에서 또 산성 음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 봤어요. 삼겹살에 청양고추 넣은 김치찌개를 먹고 나서 오미자차를 마셨더니 속이 정말 쓰리더라고요. 그때 이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구나 싶었어요. 마이너스. 다섯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건 커피예요. 오미자차를 마시고 바로 커피를 드시거나 커피를 드신 직후에 오미자차를 드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커피도 산성 음료잖아요. 여기에 오미자차까지 더해지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 조합을 피해 주셔야 해요. 또 커피의 카페인과 오미자가 만나면 일부에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오미자 자체에도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빼앗아가는데 오미자차가 이 수분 균형을 맞춰주려는 효과와 상충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오미자차를 마시는 날은 커피를 줄이시거나 커피와 오미자차 사이에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여기서 잠깐 오미자차를 드시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간혹 오미자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아주 진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미자는 적당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의학에서도 오미자는 용량을 지켜서 드셔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로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오미자의 강한 산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둘째로 너무 많은 양의 오미자는 오히려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소량으로 먹을 때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과다 복용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해 두세요. 셋째로 피부에 열이 오르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는 분들도 드물게 있어요. 하루에 오미자차를 몇 잔 드시는 게 적당하냐 하면 대략 한두 잔 정도가 좋아요. 오미자 원액으로는 하루 30ml 이하로 드시는 걸 권장해요. 꿀이나 다른 재료를 섞어서 희석해서 드시는 형태로요. 마이너스. 자,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미자차를 어떤 상황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예요. 오미자차는 언제 마시면 가장 좋을까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가장 추천하는 시간대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예요. 식전 공복에 드시는 건 위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산성 음료가 들어오는 거라서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반면에 식후에는 소화를 도우면서 오미자의 유효 성분도 잘 흡수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점심 식후나 저녁 식후에 한 잔씩 드시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오미자차를 뜨겁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미자는 사실 차게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여름에는 냉침해서 차갑게 드시고 겨울에는 미지근한 정도로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오미자의 유효 성분들이 고온에서 파괴될 수 있거든요. 특히 비타민 계열 성분들은 열에 약해요. 그러니 끓이더라도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 살짝 우려내는 정도로 만드신 후에 식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오미자차 만드는 방법도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냉침이에요. 말린 오미자 한 줌, 대략 15g에서 20g 정도를 깨끗하게 씻은 후 물 500ml에서 1리터 정도에 넣고 냉장고에서 하룻밤 약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담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 오미자의 색과 향과 영양이 천천히 물에 우러나오는데요. 이렇게 만든 오미자 원액을 꿀을 약간 넣어서 드시면 돼요. 뜨겁게 드시고 싶으시면 약불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색이 너무 진해지고 맛도 너무 써질 수 있어요. 적당히 붉은 빛이 나는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추, 생강, 구기자를 함께 넣으면 더 풍부한 차가 돼요.
대추 5개, 생강 1조각, 구기자 1주물, 오미자와 함께 끓이면 색도 예쁘고 맛도 훨씬 부드러워져요. 겨울철 감기 예방 차로 이 이상 좋은 게 없을 거예요. 마이너스. 이번엔 오미자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중에서 식사 메뉴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미자차는 기름지고 무거운 식사 후에 특히 좋아요. 예를 들면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먹은 후에 오미자차를 한 잔 마시면 기름기를 씻어주는 느낌이 나요. 실제로 오미자의 유기산이 지방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소화효소 분비를 자극하고 위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한식 중에서 불고기, 갈비찜 같은 고기 요리를 드신 후에 오미자차를 마시는 건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단 너무 맵거나 짠 양념이 많이 들어간 요리 후에는 위장이 이미 자극을 받은 상태이니 조금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또 생선 요리와도 잘 어울려요.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화, 오미자의 항산화 성분이 함께 혈관 건강에 좋은 시너지를 내거든요. 고등어구이, 연어 요리, 갈치조림을 드신 후에 오미자차 한 잔은 정말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채소 요리와도 궁합이 좋아요.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를 먹은 후에 오미자차를 마시면 채소의 베타카로틴과 오미자의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해서 면역력 강화 효과가 높아져요. 그리고 채소의 식이섬유와 오미자의 유기산이 함께 작용하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반면에 과일을 드신 직후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귤, 레몬,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계열 과일은 이미 산성이 강한데 여기에 오미자차를 더하면 산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어요. 물론 건강한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마이너스. 이번엔 계절별로 오미자차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봄에는 오미자차를 약간 따뜻하게 생강을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봄에는 간 기능이 활발해지는 시기거든요. 오미자의 간 보호 효과가 더 빛을 발하는 계절이에요. 여름에는 냉침으로 만든 차가운 오미자차가 정말 좋아요. 여름에는 더위와 활동으로 인해 기운이 많이 빠지는데요. 오미자는 기운을 보충하고 땀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운동 후에 마시는 오미자차는 이온 음료 부럽지 않은 천연 회복 음료가 될 수 있어요. 가을과 겨울에는 오미자, 대추, 생강을 함께 끓인 따뜻한 차가 좋아요. 건조한 계절에 기관지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제 오미자차와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오미자차를 매일 마셔도 돼요? 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일 마셔도 괜찮아요. 단 적당한 양을 드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한두 잔 정도 진하지 않게 드시는 거라면 매일 드셔도 문제 없어요. 실제로 매일 꾸준히 드셨을 때 효과가 더 좋다는 분들이 많아요. 간 건강 수치가 좋아졌다거나 만성 피로가 줄었다거나 환절기에 감기에 덜 걸린다거나 하는 효과들이 꾸준히 드실 때 나타나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은 오미자차 마시면 안 된다는데 저는 어때요? 이런 건데요. 오미자차를 드시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첫째로 간 질환이 심한 분들이에요. 오미자가 간에 좋다고 했는데 왜 간 질환자가 주의해야 하냐고요? 오미자는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간에는 그 자극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간경변이나 간암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에 드세요. 둘째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오미자의 유기산은 신장에서 처리가 되는데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셋째로 임산부예요. 오미자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임산부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넷째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은 오미자의 강한 산성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세 번째 자주 받는 질문은 오미자청을 담가서 먹는 건 어떤가요? 예요. 오미자청 좋아요. 설탕을 이용해서 담그는 방법이 일반적인데요. 오미자와 설탕을 1:1 비율로 담가서 한 달 이상 숙성시키면 예쁜 붉은색의 오미자청이 완성돼요. 이걸 물에 희석해서 마시거나 요리에 소스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게 걱정되신다면 꿀로 대체하거나 설탕 비율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미자청보다는 무가당 오미자차를 드시는 게 더 좋아요. 마이너스. 오미자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오미자와 홍삼의 조합에 대해서예요. 많은 분들이 홍삼도 드시고 오미자도 드시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셔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결론은요. 이 조합은 사실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오미자와 인삼을 함께 쓰는 처방이 있어요. 생맥산이라는 유명한 처방인데요. 맹문동, 인삼, 오미자 이 세 가지를 함께 쓰는 처방으로 기운이 없고 숨이 차고 땀이 많이 날 때 쓰는 처방이에요. 인삼 대신 홍삼을 쓰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홍삼의 사포닌 성분과 오미자의 스키잔드린 성분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면역력을 높여줘요. 특히 암 치료 후 회복 중이신 분들, 만성 피로가 심하신 분들에게 이 조합을 추천하는 한의사 선생님들도 있어요. 다만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이번에는 오미자차를 마시면서 특별히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60대 초반의 남성분인데요. 이분이 간 수치가 좀 높아서 고민이 많으셨대요. 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는데 금주를 하면서 동시에 매일 아침 식후에 오미자 구기자차를 한 잔씩 드셨대요. 6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금주의 효과가 컸겠지만 오미자와 구기자 차를 꾸준히 드신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50대 여성분인데요. 갱년기 증상으로 심하게 고생하셨대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잠을 못 자고 피로가 심하셨는데요. 한의사 선생님 추천으로 오미자차를 꾸준히 드셨다고 해요. 오미자가 신장의 음기를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갱년기 열감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몇 달 후에 훨씬 편해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마이너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역시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써온 약재들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가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미자차가 아무리 좋아도 식습관과 생활습관 전체가 건강해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요. 오미자차 한 잔 마시면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운동 안 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미자차는 건강한 생활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거고요. 진단받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에 드세요. 마이너스. 그리고 오미자차를 사실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요즘 시중에 오미자 관련 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오미자 원물로 사셔서 직접 담그시는 게 가장 좋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품을 사서 드시잖아요. 제품을 고르실 때는 첨가물이 적은 것을 선택하세요. 오미자 원액이라고 나와 있어도 설탕이나 합성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오미자 함량이 높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또 국내산 오미자를 사용한 제품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국내에서는 경북 문경, 충북 단양 등이 오미자 산지로 유명한데 이 지역 오미자가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이너스. 오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오미자차와 함께 드시면 좋은 것들 기억하세요. 꿀, 대추, 생강, 구기자, 호두를 비롯한 견과류, 그리고 기름진 음식 후에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요. 생선 요리와도 잘 어울려요. 반대로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은 것들도 기억해 주세요. 철분제와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우유와 바로 함께 드시지 마시고요. 생굴이나 조개류 같은 생해산물은 주의하세요. 너무 매운 음식과는 위장 상태를 봐서 드시고요. 커피와는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하루 한두 잔 식후에 너무 뜨겁지 않게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마이너스. 오늘 오미자차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전통 음식과 약재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조합되어 왔는지를 새삼 느껴요. 오미자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게 정말 놀랍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식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오미자차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